네, 오늘까지 이제 뉴욕 증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번 그 8월 거래가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점이 결국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를 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88%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78%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오늘 S&P 500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4천선을 다시 회복하는 거를 시도를 하면서 좀 등락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좀 방향성을 거듭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3일간 이어진 이 셋오프에도 불구하고 이날 반등의 힘을 얻지 못하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8월 거래를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8월 종가가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모두 주요 지지선 아래에서 결국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S&P 500 3,95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와 나스닥도 이제 32,000선이라든지 그리고 12,000선을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가격 같은 경우 90달러 아래로 배럴당 내려온 모습인데요. 오늘 10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2.3%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9.5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 종가가 지난 1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유가는 지금 월간 기준으로도 석 달 연속, 즉 6월, 7월, 8월 이렇게 석 달 연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덩달아 하락을 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의 감사한 전망이 완화가 되었고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생기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간밤 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제 채권 같은 경우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긴축 우려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미국 장으로 오후 3시 무렵 종가인데요. 이 10년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해서 3.13% 나타냈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3.44% 나타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봐서는 전 트렌치 모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달러 같은 경우 오늘 전장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4시 무렵에 지금 108.7 수준 나타내면서 전장 대비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달러 지수는 이제 이번 8월 한 달 동안 정말 역사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거의 110선에 근접을 하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은 3%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금 같은 경우는 온스당 1,726.2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가격 이번 한 달 동안 3.1%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 달러와 강세라든지 긴축 우려가 금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금 같은 경우 5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4년 만에 최장의 하락세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제 7월부터 좀 가파른 서머 랠리가 뉴욕 증시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8월 초반에도 이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8월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기 들어갈수록 이제 고꾸라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문가들 이번 서머 랠리에 대해서 좀 다소 지금 힘을 잃은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지금 8월 16일께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8월에 이제 S&P 500을 보면 이제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전반 부분에는 이 서머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됐고 또 서머 랠리를 끌어올린 가장 큰 이 논리가 바로 패드 피벗이었습니다. 패드가 이제 방향을 바꿀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고 또 특히 인플레이션이 좀 고점을 찍었을 수 있다 이런 심리가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초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나타났지만 결국 8월 중순 이후를 기점으로 연준의 이런 인플레 대항 의지가 재차 확인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고요. 패드 피벗에 대해서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종지부를 찍었고 패드 의장 발언 이후에도 많은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이 다소 이 상반 8월의 초반부에는 이 패드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앞서 나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골드만은. 8월 한 달 동안 지금 3대 지수 성적을 보면요. 이 3대 지수 모두 이 4%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증시가 6월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다우와 S&P가 거의 6%에서 9%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뭐 9월 거래가 시작되고 가장 궁금하신 게 9월에 증시 환경이 과연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선 이제 뭐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월은 사실 뉴욕 증시에 있어서는 뭐 최악의 월이다라고 이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9월이 한 해 중에 이제 증시에 좀 최악인 달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월가의 연구기관입니다. CFRA의 분석을 했는데요. CFRA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S&P 500 지수의 이 성적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차 대전 이후에 9월에는 평균 0.56%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지금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달이 이제 9월밖에 없다라는 이런 별도의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이제 9월 같은 경우 수익률이 56%, 즉 이제 100번 중에 56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상 이제 썸머랠리가 보통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돌림을 하는 이런 월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안도가 되는 소식은 9월이 아무리 안 좋아도 또 이제 흐름이죠. 이제 여름에 좀 좋았다가 9월에 안 좋았다가 또 10월에는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11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증시에서 통상 가장 좋은 월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1월과 12월 같은 경우 평균 수익률이 1.4%, 1.6%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9월에는 이제 과연 이 공식을 따라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뭐 통계의 오류라고 하죠. 이 통계라는 거는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9월 증시가 원래 안 좋다, 하도 안 좋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CNBC에서 오히려 이 9월 증시가 그렇게 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사도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을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보면은 S&P 500 지수가 9월에 좀 항상 안 좋았지만 최근 15년, 2006년 이후에 최근 15년간의 통계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별로 9월이 그렇게 안 좋은 달도 아니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2006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9월의 증시 성적은 이제 12개 달 중에 이제 6번째로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이제 중간 수준, 평타를 치는 달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3.3%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또 그렇게 반드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연준이 어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역사적인 수준의 긴축을 단행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랑 똑같이 갈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니 해도 9월 가장 큰 이슈 이제 FOMC입니다. FOMC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9월 FOMC에서 과연 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지금까지 두 번 연속해왔던 75bp 인상을 단행을 할지, 혹은 이제 통 크게 2%포인트, 100bp 인상을 단행을 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준의 금리 폭을 결정을 하는 것은 인커밍 데이터,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많은 연준 인사들이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되게 될 8월 고용 지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비농업 고용 지표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 13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이제 연준의 9월 FOMC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름 서머 랠리가 어느 정도 쪼금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조정은 분명히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서머 랠리가 과연 또 다른 베어 마켓 랠리였는지 요런 거에 대한 이 전문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이치방크에서 요런 분석을 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다른 베어 마켓 랠리에 덫에 빠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경기 침체기에는 수많은 베어 마켓 랠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서머 랠리 동안 뉴욕 증시가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는 데 실패를 했고 또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요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결국엔 이것 또한 이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었나 뭐 요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최근 채권 수익률 역전 현상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보고 좀 우려스러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채권 왕으로 불리죠. 이제 제프리 건들락이 이제 트위터에서 요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이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이 채권 시장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경제에 문제가 있는 신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5년물과 30년물이 이제 역전이 되어 있는 현상을 특히 이제 지적을 하면서 "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성향이 쪼끔 달라지고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CFTC 데이터에서 요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여름 랠리 동안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숏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헤지 펀드들은 숏으로 이제 조금 돌아선 상황인데 매도 쪽으로 돌아선 상황인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품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액은 오히려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 이렇게 기관과 개인의 어떤 방향이 엇갈리는 것, 요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베리에이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경고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지금 페드 파월 의장 발언 이후로 연준 인사들은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점을 좀 시장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페드 피벗에 대한 가능성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연준 위원이 굉장히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인데요. 지금 내년에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한 연설에 참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 연방기금 금리 현재 2.25%에서 2.5% 범위인데요. 이걸 지금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는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금리를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금리를 조금 이제 유지를 시켜서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라든지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단어가 sometime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동안 이 높은 금리를 sometime 유지를 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금리 정책에서 1970년대 스탑 앤 고가 아닌 스탑 앤 홀드 방식을 택하겠다라고 이제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연준 인사들은 페드 피벗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오늘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부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빅테크도 오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스냅이 이제 20%의 직원을 감축을 한다, 1,000명의 직원을 이제 해고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스냅사는 이 소식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대규모 정리 해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스냅발 악재가 전체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늘 스냅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또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3% 이상 오르면서 오히려 이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조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외 빅테크 종목들 대체로 약보합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이 조금 그나마 많이 떨어졌는데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오미크론 BA.5 변종을 표적으로 하는 부스터샷을 승인을 했습니다. 소식 가운데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의 주가가 이제 소폭 움직이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또 지금 대표적인 밈 주식 최근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는 베드베스앤드비욘드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금융 자사의 이런 금융 문제에 대한 자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이 자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20% 이상 폭락을 했고요. 또 이제 증권거래의 로빈후드 같은 경우 투자은행에서 조금 부정적인 콜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스가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HP인크가 있습니다. 순이익은 개선이 됐지만 매출과 가이던스가 이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이외에 이제 월마트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월마트가 이제 샘스클럽 회원권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와중에 이제 소폭 상승을 장중에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